안녕하세요. 북두칠성연구원 대표 구호 이동입니다. 북두칠성 그리고 환단고기 봉인이 풀리다 제2차 강의 1부에 이어 제2차 강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 오징어 게임의 대표 상징인 원방각은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다. 의미 및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의 대표 상징인 원방각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인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지으면 오징어 게임에서의 원방각은 동양에서의 천지인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이며 숫자로는 1, 2, 3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역학을 하는 사람 또는 동양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방각이 북두칠성의 상징기호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북두칠성의 여러 봉인 중에 핵심 봉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방각이 북두칠성의 상징기호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는 역학사와 동양 문명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역학사와 동양 문명사에 있어서 진짜 혁명적인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방각으로 표현되는 천지인 삼재사상은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에서 파생된 사상으로서 음양오행과 태극과 64개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종교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대표 상징인 원방각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 기호다. 어렸을 적 오징어 놀이를 많이 했었던 아련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이 고통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놀이를 할 때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자주 손가락이 피곤했습니다. 아마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의 중독성 때문에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라 하지 않고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야, 우리 오징어 가이상 할까? 사실은 지금도 가이상이 무슨 뜻인 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막연히 일본말의 영향을 받은 말 아니겠는가 하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 가이상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뜹니다. 일제강점기에 놀이 이름이 되었다가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으로 뜨는데요. 우리의 놀이가 일본 이름화 된 것에 씁쓸하지만 한편으로 일제의 강점기하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놀이를 했던 사실에 선조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이런 오징어 놀이가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드라마의 이름으로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의 대표 상징인 원방각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기호인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됐던 부분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만약 원방각이 북두칠성의 상징기호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이는 역학사와 동양 문명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방각으로 표현되는 천지인 삼재사상은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에서 파생된 사상으로서 음양오행가, 태극가, 64개와 한모음으로 이루어진 종교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지인 사상은 우리의 것이고 음양오행가, 태극가, 64개는 진화, 다시 말해서 옛날 중국을 말합니다. 진화의 사상이라고 말하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8개는 환단고기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와 혈통이 같은 태오 복귀시에 의해 창안되었다라고 일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천지인 사상은 우리의 역사 강역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천지인과 음양오행과 태극가 64개는 처음부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로서 천지인이 우리의 것이라면 나머지도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고 음양오행과 태극가 64개가 진화, 즉 옛날 중국이라면 천지인도 진화의 것일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원방각으로 표현되는 천지인 삼재사상이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교이자 문자이며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두칠성의 작용신인 삼신을 문자로는 천지인, 숫자로는 1, 2, 3, 기호로는 원방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각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북두칠성의 이 첫 번째 별을 천일이라고 해요. 천일. 그리고 이 나머지 6별을 갖다가 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과 지일이 합쳐지면 인일 또는 태일 또는 동황태일입니다. 여기서 동황태일은 초사 국가에서 나오는 동황태일입니다. 천일과 지일과 인일 또는 태일을 합쳐서 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1, 2, 3 숫자로 나타내고요. 기호로는 원, 방, 가, 문자로는 천, 지, 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상을 삼재로 대표하여 기본 구성 요소로 삼은 것이 여기며 복희씨가 수액8개 한 원리도 이것이다. 즉 천문과 지리 인사를 관찰, 궁구하여 세 획을 그음으로써 8개가 이루어진다. 삼재의 작용이 무궁무진하여 그 조화의 신묘함이 지극함으로 삼극이라 일컫기도 하니 천극, 지극, 인극이 곧 이것이다.
따라서 바탕 요소로서의 삼재, 작용 측면으로서의 삼국, 변화 과정으로서의 삼변의 도를 갖춘 것이 여긴 것이다. 그것을 이게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소성계의 각 효는 삼재의 원리에 따라 효의 위가 정해지는데 이는 그 생성의 순과 현상의 서에 따라 표현되고 있다. 지금 이거 생성의 순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인. 그 현상의 서라는 것은 거꾸로 천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겨난 순서는 천지인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하늘이 위, 땅이 아래에 있고 그 아래에 그 사이에 사람이 있다. 괴를 그릴 때 아래로부터 위로 그려 올라가는 것은 생성의 순서에 의한 것이고 일단 괴가 완성된 후에는 현상에 의하여 삼재를 적용한다. 결국 생성의 수는 만물의 생성 순서에 따른 것이고 현상의 수는 만물의 현상을 살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그 홍익학계학술 총소의 그 대산 선생께서 주에 강해한 상권 30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원방각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오징어 게임 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제 원방각으로 이루어진 오징어 게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성계가 이루어진 순서를 적용하여 보면, 즉 아래에서 위로 보면 놀랍게도 원방각, 즉 천지인의 순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보면 원각방, 즉 천인지의 순서로 되어 있어 역경의 원리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원, 방, 각. 공간적인 요소로 보면은 천, 인, 지. 역경의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원방각 판은요. 오징어 게임판에서의 원방각의 구조가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핵심 상징인 기호로 머물지 않고 천, 지, 인의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동시에 있음이 밝혀졌으니 참으로 묘할 뿐입니다. 원방각이 북두치성을 나타내는 상징교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천부경에 있어서의 천부가 북두칠성이자 태극을 나타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부경의 천부가 북두칠성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그것이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과 북두칠성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태극이란 북두칠성인 음두성과 양두성이 지니고 있는 8가지 성품을 상징한 것이며 태극을 8방향에서 관찰한 것이 부한 것이 8개인 것이다. 로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태극을 8방향에서 관찰한 것을 부로 나타낸 것이 8개다라는 것이 최초로 밝혀진 것은 최동환 선생께서 쓴 하남출판사 천부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30여 년 전에 이것이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 태극을 8방향에서 관찰한 것이 탈계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러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태극이란 북두칠성인 음두성과 양두성이 지니고 있는 8가지 성품을 상징한 것이 태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롭게 밝힌 사실입니다. 천부경의 천부가 북두칠성이자 태극임은 본론 북두칠성의 특별한 구조에서 대략적으로 밝혀질 것이며 2-1-4 일석삼국 배열 또는 칠성수 배열에 숨겨져 있는 천부지수 9와 10의 항에서 완전히 증명될 것이며 북두칠성이 태극임은 북두칠성이 지니고 있는 5대 특성의 절의 내용 중 3-3 태극성, 태상자 극대위태, 최고위상의 절에서 문헌적 증거를 통하여 밝혀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그 서론, 한민족에게 구전과 풍습으로 이어온 민속학적 북두칠성 개념. 그 민속학적 북두칠성 개념은 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그 본서는 민속학적 북두칠성 개념을 소개하고 그 개념의 살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와 그 근원이 북두칠성이었음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밝혀질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원방각이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상징기호다 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는 지금 천부경,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천부경의 천부가 북두칠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며, 북두칠성이 지니고 있는 8가지 성품을 상징화한 것이 태극이며, 그것을 8방향에서 관찰해서 기호로 나타낸 것을 탈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증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의 고장 정읍에서 북두칠성연구원 대표 구호 이동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